뭐 시험 공부는 하면 학교는 합니다. 평생 하면 한 번은 걸립니다. 시험 공부란 게 절대평가 시험은 한 번 걸려요. 일 년 만에 합격하는 시험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에는 공부를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 하신 학력 수준 다 높아졌는데 옛날보다는 공부를 이 생계 유지라 생각 안 하니까 공부를 옛날에는 정년퇴임 하시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IMF 때요. 공부를 그렇게 지독실에 하시거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대출 관계 같은 것은 퇴직하셔도 이렇게 알선해 주잖아요. 그 수술 받고 대출 관계 같은 건 되고 고객 관리를 워낙 잘 하시니까 지금 그때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99년도 이때 정 따신 분들은 뭐 어쨌든 기회가 그때는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그때 뭐 매입한 사람 퇴직금 가지고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도 그때는 뭐 강남에 해봐야 지금 한창 그 뜨는 재건축 아파트는 거 있죠. 강남에 그런 것도 뭐 지금이야 20몇 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한 5억 7억 정도 했어요. 그때 억수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때 매입하는 사람은 뭐 잠실 뭐 4단지 5단지 해가지고 평수는 20 몇 평인가 그걸 지금 거래하면 27억이죠. 27억 말이 됩니까? 몰라. 27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만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담이죠. 이제 12, 16 대책 이후에 이제 뭐 대출 규제를 막아버리니까 그 자기 돈 가지고 다 매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2억씩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지금 난리지. 지금. 공급 절벽이 온다 이런 말은 어디서 배웁니까? 수요 공급은 개론에서 배우시겠죠. 분양가 상한제 해버리니까 공급 절벽이 온다. 그 말은 뭐예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양가 상한제 되면 건설회사가 남은 이익이 없으면 아파트 막 질려 하겠어요? 있는 아파트가 돌리겠지 이제. 그런 것도 학교론 시간에 배우시고 공부를 1년 하시고 정 따시고 나가시면 이제 어지간한 경제신문을 읽어요. 지금은 신문 보시면 경제 파트는 제껴놓고 안 보잖아요. 읽을 줄 모르니까 용어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정 따가지고 친구들 동창회 가면 경제신문을 가져간다잖아요. 필처로 보는 다 몰라. 친구 자랑한다고 1년 척 하는 거죠. 이니 다 아나. 공부했다 얘가. 자랑이지. 어떤 친구는 펜션에 놀러 가면 모인다 가면 지적도를 또 뛰가 가요. 지적도 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지고 전날 술 먹겠죠. 명시랑 지적도 가져가가지고 땅 보는 척 하죠. 친구가 담배 피러 나온 친구가 니 뭐하노? 지적도 보고 있다. 니 이거 왜 보노? 공부했다 이거. 자랑이지. 자,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장은 왜 등록해요? 서명, 날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라 그 말이죠. 그럼 중개업무는 누가 해야 하고 개업 공인에서 해야 되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소속도 할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 의무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밑에 인장 등록 의무에서 1 양가로 1번에 인장 등록 의무자 및 시기 있죠. 두 사람 밑줄 개업 공인인사 및 소속 두 사람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괄호 전자문서 등록 포함 제외. 포함. 이것도 나중에 인장 등록할 때 서식이 있으니까 정부 입사 들어가서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속의 인장도 찍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첨부서에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등록 포함.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면 누구는 빠졌어요 지금? 누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중개보조원은 들어갈 수가 없죠. 중개보조원 빠지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등록해야 한다. 뭐 한때 뭐 언제까지 뭐 하라. 이건 절차죠. 어디 정하겠어요? 국토교통부령이겠죠. 그 위에 박스 있나 없나요?
법제 16조 인장에 등록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두 사람 밑줄 국토교통부령 괄호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인의 사용을 인정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돼 있죠. 등록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절차에 관한 규정이구나.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들어오시고 밑에 양가로 1번 둘째 줄까지 읽었고 셋째 줄 다만 동그라미.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할 의무자인데 다만 예외로 인장의 등록은 밑줄 개설 등록 신청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오면 업무 개시 전, 할 수 있다 나오면 의무가 아니죠. 언제?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소속이면 고용 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 여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방금 전에 문제 푸셨듯이 고용 신고 시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의무 시기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시기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넷째 줄 뒤에 중개 보존의 인장 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돼 있죠. 보존의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이번에 등록할 인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이 인장을 등록할 때 어떤 인장을 등록할 것인가? 밑에 등록할 인정에서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이다 그 말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두 사람. 법인 빼고 두 사람 있죠? 부칙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소속도 인장 등록해야 하는데 법인이 아니죠? 세 사람. 다시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둘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 옛날에 호적법이 있죠. 호적법이 없어지고 만든 법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이고 이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괄호 성명 괄호 성명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다음 따로 밑줄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돼 있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 하면 세 사람이죠 지금. 인장 등록 관계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할 도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죠. 단지 크기는 얼마?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소로 일을 하시든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할 때는 인장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성명만 있는 도장이면 크기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7에서 30mm.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도장은 인감도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법인이 아닌 자는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지 이렇게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인감도장도 자기 성명 있죠. 3,000짜리 막도장도 있죠. 그 도장은 제한 안 두겠다는 거예요. 크기만 맞춰라고 7에서 30.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뒤에 규칙 제9조 뒤에 한 칸 비었죠. 옆에 칸이 비었죠.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다섯 번째 줄 뒤에 X 하시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X. 동그라미 1번에 7에서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뒤에 비어있죠. 칸에 X 하시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X 적으시라고.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법인 밑줄. 법인은 나눠서 정리해야 됩니다. 법인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주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하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일단 법인은 뭐 했다고요? 등기한 사람이죠. 그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이래요. 개인이 인감을 등록할 때 법은 인감증명법이라 하고 법인은 상업 등기한 사람이니까 상업 등기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업 등기 규칙은 공통인데 거기 밑에 법인 보시면 1. 기업의 주된 사무소 밑줄. 법인에서 기업의 주된 사무소 밑줄 하시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쭉 밑줄해 보세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대. 자, 보세요.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가 있어요.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에서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들어가면 되죠.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쓰든지 다 쓰면 되죠. 여기 법인 명칭이나 봐요. 그러면 이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법인에서 중개 업무는 대표자가 하든지 사원 임원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대표자 사원 임원이 중개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대표자 개인의 인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등기할 때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인감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회사 자체 인장을 등록해야지 대표자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인 동그라미 하셨죠? 대표자 X.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의 분사무소죠. 그러면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 등록되는 인감이 한 개밖에 없듯이 법인 인감도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 분사무소 둘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분사무소도 원칙은 법인 가게죠. 원칙은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감 도장은 법인은 본사에 한 개밖에 없다 했죠. 그럼 이 인감 한 개 가지고 분사무소도 같이 쓰라 이렇게 제안해 버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고 제주도에 분사무소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도장을 이거 한 개 가지고 같이 쓰라 해버리면 계약서 쓸 때마다 비행기 항공편으로 보내라 올려라 할 거 아니야. 불편하니까 결론은 주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예외 없이 법인의 인장만 등록했어야 되고 예외가 없는데 분사무소는 법인 가게여서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법인 분사무소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밑에 넘겨보세요. 니은에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밑줄 하시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밑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하시고 그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자가 중개물을 수행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 따면 책임자가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고. 여기도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 그 말은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개념이 아니고 분사무소만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하면 별도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선택할 수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 결론은 주사무소 나오면 반드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맞죠? 예외가 없다는 거야. 분사무소 나오면 선택 개념을 이해하시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어요. 한 개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만 되고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시면 돼. 됐어요? 회사 다니신 분은 본사에 법인 인감이 있고 지점이나 지사 두게 되면 법인 인감을 내리기 불편하니까 대표자가 별도 사용 인감 한 개 만들어 주잖아요. 사용 인감으로 생각하시면 돼. 구분되시죠? 그래서 넷째 줄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선택 개념이다. 인장 등록 장소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서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갑니다.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 등록처럼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것만 밑줄 하시면 되고. 인장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줄 변경한 때 며칠요? 첫째 줄 변경 1로부터 7일 몇 줄? 똥칠이면 똥칠. 변칠 똥칠. 인장의 등록 방법 밑줄. 요즘에 출제 경향입니다. 1번에 인장의 최초 등록이나 변경 등록 밑줄. 처음 등록할 때나 변경 등록할 때는 둘째 줄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2번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유사의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따로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어디만 써요? 법인만. 여기 보세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예외가 없죠? 여기서 법인의 인장이다. 그 말은 이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법인만 여기는 인감도장 등록하라 말이 없죠?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다. 그 말은 법인 인감을 꼭 등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만 인장 등록할 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뭐만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도 어디만 쓴다? 법인만 쓰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여기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이 없어. 나중에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방문 등록, 직접 가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두 가능하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허용된다. 앞에 등록증 서식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가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죠. 전 시간에 배우신 게 둘째 칸에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변경할 때 이미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종별 표시를 바꿔야 되니까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했죠. 맨 밑에 보니까 등록 인장 있나요 없나요? 등록 인장도 찍혀 있다고. 그럼 그 도장을 바꿀 때는 뭘 고쳐야 돼요? 등록증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에 방금 전 읽으셨던 것 인장에 등록해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인장에 변경 등록할 때는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 첨부하는 이유가 62페이지 참조 적으시면 되죠.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62페이지 참조. 그 다음에 전자문수 가능하다 그랬죠? 전자문수 가능한 이유는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서식이 있죠. 인장 등록할 때 제출할 서식하고 변경 등록 신고서 있죠. 그 밑에 하단에 가보시면 그 옆에 우측에 보니까 밑에서 등록 인장 인대 있죠. 네? 거기에 변경할 도장을 찍어서 전자문서로 제출이 된다고. 인장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인장은 다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117페이지 제재가 있죠.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업무 정지를 하지 않고 자격 정지를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나오면 다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고, 소속은 업무 정지를 하지 않고 뭘 한다? 자격 정지. 밑에 문제 있죠? 문제 117페이지. 인장 등록 밑줄 틀린 것 X.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밑줄 업무 개시 전 따로 밑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아요? 두 사람이고 업무 개시 전 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 변 7 등록해야 한다. 그죠? 그 1번에 최초 등록이거나 2번 변경 등록할 때 뭐도 가능하다고? 전자문서 등록도 가능하다 그 말이고.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주어지면 법인이 아니네.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 되고 크기만 맞추면 되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 4번에 법인 분사무소 주어졌네요. 분사무소 주어지면 한 개로 제한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그게 맞으려면 분사무소가 아니고 뭐이면 맞고 주사무소이면 맞지만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넘기시고 119페이지. 휴업 및 폐업 있죠? 이 휴업 폐업도 한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시험에 나와도 꼭 맞추셔야 돼. 휴폐업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1번에 휴업 신고 밑줄하시고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 120페이지 위에 양가로 3번에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 있죠. 밑줄하시고 밑에 하단에 폐업 신고 있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핵심을 한번 적어봅시다. 119페이지 1번에 휴업 신고 있죠. 휴업 신고를 하든지 재개 신고를 하든지 변경 신고하든지 아니면 아예 중개업을 접어버리겠다. 폐업 신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임의사항이지 반드시 휴업해라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임의사항인데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네가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면 등록관청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때 신고할 때 휴업 신고 땡땡 하셨죠? 미리 신고합니다. 사전에 신고, 미리 신고해야 돼. 사전 신고 더하기 등록증 첨부.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더하기 전자문서 신고 X 적어보시고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넘겨보시고 결론 한번 적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변경이다 재개 신고 있죠. 양가로 3번 거기도 사전 신고 적으시고 사전 신고인데 더하기 등록증 첨부 X. 지금 페이지가 120페이지요. 120페이지 맨 위에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 있죠. 사전 신고는 똑같은데 차이가 이겁니다. 등록증 첨부 X. 등록증은 첨부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반대로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겠나요? 전자문서 신고 O 이렇게. 밑에 하단에 폐업 신고 있나요? 폐업 신고는 휴업 신고 똑같아. 땡땡 하시고 사전 신고 더하기 등록증 첨부 O.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신고 X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휴폐업 신고는 똑같고 재개 변경 신고를 구분하지 마시면 돼. 폐업 신고도 사전 신고고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신고 X. 자, 보세요. 그러면 개업 공유에서 네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얼마일 때 미리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가? 3개월 기준이에요. 3개월 이내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라. 3월 초과. 3월 초과여 휴업 신고할 때는 사전에 신고한다 그랬죠? 휴업을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에 나가면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앞에 119페이지에 1번에 사전 신고 밑줄하시고 동그라미 1번 3월을 초과 밑줄 3월 초과 휴업 신고에서 양가로 1번에 사전 신고에서 동그라미 1번 3월 초과하는 휴업을 그 다음 하고자 밑줄 하는 경우 둘째 줄 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밑줄 셋째 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3월 초과할 때부터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3개월이면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 의무가 없다고. 2번은 앞에 등록 절차 할 때 배우신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후 등록했다 누가 되었는데 개업 공인에서 되었는데 그 다음 밑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휴업이니까 3월 초과 휴업할 때나 3월 초과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3번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은 주사무소는 영업하고 있고 사정이 있는 분사무소가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분사무소별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밑에 2번 휴업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밑줄 하시고 6월 괄하시고 자 4개월이면 휴업 신고해야 하네요. 3월 초과죠. 5개월 휴업 신고해야 하네요. 6개월 휴업 신고해야 하네요. 휴업 신고는 6개월까지만 받아주고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최초 휴업 시작해서 얼마까지만 받아주겠다고? 6개월까지만. 무제한적으로 1년 휴업 신고 기간에 제한을 안 둬버리면 지금 현재 개업공인에서 법을 위반하고 적발되기 전에 휴업기간 1년 하고 숨어버리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속이 안 되니까 일단 원칙은 얼마까지만 휴업신고 받아주고 6개월까지만. 근데 예외를 둔다는 것 밑에. 다만 동그라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인가? 넘겨보시면 기억부터 있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개업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수술 좀 합시다. 7개월 입원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입원 진단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6월 초과해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다. 18개월이나 19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는 겁니다. 학교 진행한다 2년 휴업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 있으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 신고 받아주지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휴업할 수 있는 기간 얼마? 6개월. 평생 6개월이 아닙니다. 한번 휴업 시작해서 끊어서 6개월 휴업 신고했죠? 다시 중개업을 하다가 또 사정이 있으면 얼마? 6개월. 최대 6개월 단위로 휴업 신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1년, 2년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3월 초과라고 하셔야 되고 초과할 수 없는 기간 제한은 얼마? 6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재개하고 변경을 이해하시면 돼.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사정이 있어서 2개월 휴업하고 싶다. 2개월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를 안 한다는 말은 가게 문을 닫고 등록증 걸려있죠 지금. 가게 문만 닫았다가 사정이 풀리면 네가 알아서 문 열고 하라고. 왜냐하면 등록증이 걸려있으니까. 그럼 여기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한단 말은 3월 초과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뭘 첨부해서 등록증이 첨부돼 4개월 휴업 신고하죠. 가게 문 닫을 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증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초과는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등록증 가게 없죠. 휴업 신고를 당초 예상할 때는 4개월 정도 예상해서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3개월 휴업하고 보니까 휴업 사유가 없어졌어요.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그 말은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 아니야? 거꾸로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추가 연장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재개할 수 있게 되었죠.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뭐가 비었어요. 지금 등록증이 비어있죠. 그럼 중개 업무를 하려면 등록증 찾아와서 그래야 되니까 여기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한단 말은 뭘 한 다음이구나. 3월 초과 휴업 신고한 다음에 등록증이 반납돼 있으니까 재개하려면 등록증 찾아와서 그래야 되니까. 두 번째, 휴업 신고한 기간이 4개월인데 당초 예상해 보니까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어. 이제 기간이 만료도 재개가 안 된다 말은 휴업 사유가 안 풀렸다 그 말이죠. 그럼 신고 기간이 끝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 찾아올 것이라 기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말은 뭘 한 다음이다. 휴업 신고를 한 다음이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 재개 신고고 변경 신고예요. 그러니까 재개할 때 등록증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록증 찾아오기 위한 신고가 재개 신고이기 때문에 재개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증 첨부는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넘겨보시면 거기 120페이지 위에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는 뭘 한 다음이라고요?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등록증 첨부 X 적었죠. 전자문서 신고는 할 수 있다 했죠. 동그라미 1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밑줄 변경 밑줄 하고자 하는 때는 둘째 줄 끝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그러나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야 되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러면 3번 개업 공인사는 휴업 기간 중 재개 신고함으로써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찾아와야 되니까 셋째 줄 이 경우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등록증을 며칠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폐업 신고도 휴업 신고 똑같아요. 폐업 밑줄 하고자 하는 때 둘째 줄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이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없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 이퀄 같은 말 뭐만 가능하다? 방문 신고만 가능.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말은 직접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제출하고 와야 한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2번은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른 가게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이중 소속도 할 수 없다.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소속이나 보존될 수 없다. 3번에 폐업 신고 밑줄 오늘 배우신 거 전체 배우신 거 폐업 신고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개업 공인회사 이단이다. 아니니까 등록증 반납하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은 나중에 3, 4월 달에 하시고 협회 통보 및 제재 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한 거죠. 언제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다. 자 이제 제재를 보세요. 이제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제재가 기본이 업무 정지돼 있죠. 중개 업무는 계약을 알선해 주는 거죠. 그럼 계약 알선과 관계 없다는 말은 중개 업무와 관계 없는 것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지금 앞에 사무소 이전 배우셨죠?
사무소 이전은 계약 알선입니까? 중개무가 아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 알선입니까? 아니죠? 등록증, 자격증 개시하는 것은 계약 알선입니까? 아니죠. 그 계약 알선과 관계없는 것, 줄이면 중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밑에 100만 원 이하예요. 밑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죠? 개업 공유에서 그 다음 밑줄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하지 않고 재개 변경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다시 계약 알선 업무가 아니므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임의적 등록 취소 나중에 하시고 넘겨보세요. 문제 있죠. 휴업 및 폐업 밑줄 틀린 것 X. 3월 이하 주어졌네. 이하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할 때부터 신고 의무가 있고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질병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형 방법으로 할 수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답은 3번이다. 그죠? 폐업 신고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맞죠?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뭐예요?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 아니야? 그 등록증은 며칠 이내에 반환? 즉시 반환. 옆에 서식 있죠? 서식 제목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대. 주된 사무소만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고 분사무소가 서식에 붙어 있다. 그 말은 분사무소별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는가? 그 서식에서 신고사항 있나요? 내 책칸에 신고사항에 휴업 밑줄에 보세요. 휴업은 니 얼마 동안 휴업할 건데 기간이 있죠. 휴업 기간. 근데 폐업 신고할 때 폐업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폐업은 폐업일만 적혀 있지 폐업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을 적고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기간 적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폐업은 기간 없어요. 폐업 일자가 언제인지만 되어 있다고. 시험에 이제 법조문이 작기 때문에 시험에 조문에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이제 서식 지문이에요. 조금씩 안 냈던 지문을 낸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간판 철거 넘겨보시고 간판의 철거는 뭐 시험에 단답식으로 잘 나와요. 개업 공유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몇 가지요? 3가지. 1번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하면 종전가게 간판을 철거하라고. 2번째 폐업 신고한 경우. 3번째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그러면 폐업 신고한 때는 개업 공유서 아니니까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되지만 폐업 신고 옆에 휴업 신고 X. 휴업 신고할 때 간판 철거하겠나요? 다시 가게 열이 되니까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니고 등록 취소 옆에 업무 정지 처분 X. 업무 정지 처분도 업무 정지 받은 기간 중에만 결격이고 기간만 경과하면 일할 거니까 휴업 기간, 휴업 신고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3가지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죠. 밑에 대집행 보니까 누구는 등록관청은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법 가로입니다. 거기에 민사집행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사집행법은 뭐 할 때 나오는 법이라고 이게 경매할 때 나오는 법이 돼 있죠. 대집행법에 대집행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하겠다. 그것이 대집행이에요. 대집행할 수 있다 할 때는 어떤 법이 나와야 돼? 그냥 대집행법이에요. 행정은 뭐 시험 공부니까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법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핵심 이름 같은 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넘겨보시죠. 130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밑줄 하시고 설치 신고 밑에 이전 신고, 인장 등록까지 다 넣으시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뿐만 아니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2번 중개사무소 밑줄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밑줄. 오늘 복습할 때 남구에서 북구로 옮겼다고. 그러면 등록관청이 북구청장이죠.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어디 가서? 이전 후. 이전 신고는 3번 며칠? 2열이죠. 10일. 분사무소 밑줄 5개 광고물 설치 의무가 있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가 답이죠. 누구? 책임자의 대표자만 돼요. 5번 표시 광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지만 표시 광고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연락처, 중개사무소 소재지 또 명칭을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죠? 명칭을. 그 다음에 밑에 법인 몇 조요? 14조 뒤에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의무는 누구만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7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같은 말. 해고 신고 해열제니까 종료된 날 해고일로부터 며칠? 10일.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8번 중개에 사용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나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9번 인장을 변경했다. 똥 7일 내 변경 등록. 10번 휴업 미리 신고했다. 얼마? 3월 초과. 질병, 취약, 입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 문제가 실제 시험 나오면 12개에서 14개 나와요. 옆에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이제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앞면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계약이라는 단어가 앞면이 있어요? 없어요? 손님이 가게 와서 손님하고 소장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예요? 중개계약.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여기부터 이제 중개업무야. 여기서부터 중개업무니까 기본 제재가 뭐예요? 이제 업무정지요.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솎아내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우신 게 뭐 배우셨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의외 정리하고 마칩시다. 오늘 표시광고부터 했어요. 표시광고 복습하고 표시광고. 표시광고는 의무가 있다? 없다.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 하려면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일반 광고이면 사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두 개에 관한 사항인데 명시할 사항은 세분하면 4가지죠.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이 광고 낼 때는 대표자 성명을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추가됐죠. 이번에 추가된 게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다. 그러면 일반 광고에 명시할 사항에다가 중개 대상물별 앞으로 나오게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재지나 면적 같은 것도 넣어야 한다. 그 나중에 개정법이고. 부동산 표시 광고하면 안 되죠. 허위 매물 정보를 넣지 마라. 에? 부동산 표시 광고 금쟁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추가되었고 인터넷 광고 할 때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그죠?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사항을 누가?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개시사항이나 확인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이것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이용해서 추가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죠? 표시광고는 시험에 올해 꼭 나올 겁니다. 하도
시사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모니터링 제도 그건 시험 꼭 나올 겁니다. 국토부 장관 그렇게 나중에 가로채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겸업을 할 수 있다.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분사업을 쓸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14조가 아니까 중개업하고 몇 가지? 6가지 겸업만.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쓸 수 없죠? 중개사무소 한 개 제한하지만 업무부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은 14조도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자 중에서 부칙은 딱 한 개 뭐만 못해요?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만 못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4조만 놓고 보게 되면 경공매는 부칙이 못하니까 공통이 아니고 나머지 5가지 관리대행, 상담, 그 다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처럼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 중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인가 아닌가는 딱 14조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관리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임대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물건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하면 안 되고 임대업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용 상담 할 수 있다.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상담은 제한이 없죠. 개발업을 해요. 거래업은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안 되고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토지 분양 대행할 수가 없다. 의뢰인은 의뢰에 따라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처럼 용역에 알선만 할 수 있지 운송업, 도배업, 용역에 제공을 할 수 없다.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할 수 있죠. 취득할선, 대리할 수 있죠. 전체 경공매무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가져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업무는 경매무 할 때만 대리할 때만 별도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지.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경매 대리는 못하지만 권리분석 취득할선 할 수 있고 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는 할 수가 있다. 이게 법인의 겸업 14조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은 둘 수 있다. 수제한이 없다.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다.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다. 있으므로 고용 신고하지 않거나 종료 신고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 뭐? 업무 정지.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전에 하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해멸이니까 종료된 날, 해고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에 신고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에 뭘 적어가니까 자격증 발급한 시도하고 자격증 번호가 들어가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니까 고용신고하러 갈 때 소속의 자격증 사본은 필요가 없죠. 외국인을 두었다 나오면 뭘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고용 신고할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가 누구? 고용인.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는 나오면 직접 행위를 한 고용인도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 받고 형벌 받겠지만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 할 때 근거가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이 있다. 그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 처분, 행정 처분은 간주 규정.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이 징역형 벌금형처럼 형벌이면 양벌 규정 나누시고 고용인이 행위자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행위자인 고용인은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되고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손해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인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무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한쪽을 청구해도 되고 동시에 공동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 본다는 규정이 있으면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진다? 아니고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간주 규정에 따라 같이 책임져란 말이죠.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배상했습니다 하면 배상한 만큼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증인 바라면 본인은 자격증지 받을 수 있고 누가 한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고용인이 사고친 것이 이 법을 위반했는데 징역형이나 벌금형 사고치면 간주 규정이 아니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처벌하겠다 말인데 일단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고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인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하죠.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가 아니므로. 그런데 재판을 개업공인중개사 재판해 보니까 고용인은 사고 쳤지만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이다 판명되면 벌금형도 받지 않는다. 벌금형 대상이 되긴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대상은 되긴 하지만 고용인과 항상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과실입니다. 주어지면 그래도 간주가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이면 벌금형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인장 등록은 왜 한다고요? 서명 날인은 왜 한다고요? 책임 소재를 명확할 목적으로 인장 등록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두 사람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소속이면 고용 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할 도장은 자기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면 되죠. 크기만 7에서 30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 하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법인은 주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딱 한 개로 제한하고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법인의 주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지만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한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어디 가서? 초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한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똥 7.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업무정지고 소속은 자격정지. 3월 초과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미리 신고는 똑같은데 등록증 첨부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휴업신고한 다음에 나눈 개념이 재개신고, 변경신고이어서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3월 초과부터 신고해야 한다. 초과할 수 없다면 6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요양, 징지, 비병,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요만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